자, 이제 우리 2023 유아임용 시험에서 평가원 지역에서 합격하신 선생님 모시고 우리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셨는지 이 선생님의 그 합격 공부 비법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합격생입니다. 저는 4년 동안 공부를 한 장수생이었는데요. 삼수생이었을 때 제 주변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많이 외로움도 느끼고 또 고립감도 느끼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많이 고민하던 중에 이때 이렇게 지선 선생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랑 같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전화도 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을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매주 목요일에 있는 학습 공동체를 이용해서 정서적인 지지도 많이 받고 용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이거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공부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갔습니다. 먼저 제가 지선 선생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에 시작하는 N수생 패키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암기장 자료도 활용을 했었어요. 거의 4천 문제, 5천 문제 정도 되는 문제들을 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안을 쓸 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문제도 읽을 때 빠뜨리지 않고 읽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고 또 틀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좀 거기서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풀 때 패드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들을 다 프린트를 하고 난 뒤,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오답 노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선 선생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선 선생님께서도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저의 공부 방향을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시간을 오래 활용하는 방법보다 패드가 있으니까 그 패드에서 틀린 부분만 잘라서 그때그때 오답 노트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그거를 이제 반영하여서 영역별로, 뭐 사상, 발달, 놀이 영역별로 나누어서 틀린 부분을 이제 오답 노트를 정말 간단하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유형에서 많이 틀리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번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거를 또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틀린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반복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익숙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되었었고, 특히 열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열린 문제는 사실 한 번만 풀어서는 금방 문제를 쉽게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저는 있었어서 이러한 열린 문제들도 오답 노트를 통해서 또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별로 정리를 하니까 그날 공부했던 영역에 대해서 그날 공부했던 영역에 대해서 마치고 또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잠이 드니까 그 잠을 드는 순간에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나면서 이 오답 노트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정의 쓰는 문제, 그리고 열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논술 문제를 보니까
아동 권리의 개념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고, 이제 그 교수님 문제에서 정말 생존권, 발달권, 개념을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거를 정말 여러 번 작성해봤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정말 수월하게 쓸 수 있었고, 정말 제가 생각한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육과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안전 문제도 거의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서 틀렸던 부분을 거기서 오답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시험 전날 그 문제를 보게 되었고 정말 그 실제 시험에서도 그대로 법 문제가 나왔어갖고 정말 기뻤어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나만 맞추겠다. 약간 이런 기쁨이 들었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문 인식의 정의를 쓰는 문제나 또는 그림자, 비눗방울 등 다양한 소재의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 시험장 문제와 지선 선생님께서 내주신 문제가 비슷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또 이러한 1차 합격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암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상반기에는 영역별로 나눠서 보기도 했었었고요.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암기장을 진짜 하루에 그냥 두 번, 세 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기장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간편하고 또 암기하기에도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정도에 개인 지도를 받았었는데요. 7월쯤 되니까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 개인 지도를 신청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채점 정도만 해주실 줄 알았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지도를 봐주시고 그리고 제 답안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었어요. 답안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지, 논술 교육과정 모두 다 봐주셨었고요. 그리고 이 개인 지도가 끝날 때마다 매일 숙제를 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숙제를 하면서 제가 100%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하면서 제 한계치를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교수님께서 공부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수님이랑 함께 공부 계획도 세워봤었어요. 사실 저는 주간 계획만 세우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이제 1일 계획까지 세워야 될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1일 계획을 세워보니까 정말 그 시간 안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시간 안에 이 공부를 끝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평소에 했던 공부량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받게 되면은 어, 제, 제가 저의 문제 푸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 계획, 방향 등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공부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지도도 저는 받게 되었어 갖고 2차 지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1차에서 합격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었어서 처음 시험 끝나자마자 강의를 듣지는 않았었어요. 강의는 듣지 않고 처음에는 스터디만 진행을 하다가 1차 합격 발표 나고 난 후 컷으로 합격하고 바로 교수님께 전화해서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스파르타로 2차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나고 3주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 3일 안에 교수님의 모든 강의를 정말 다 들었고 그 이후로
줌이랑 직강으로 개인 지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먼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면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교수님도 보시고 바로 그 부분을 캐치해 주셔서 그 면접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주시는 면접 만능 틀이 있는데 그 만능 틀이 거의 30, 40페이지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밤새 목이 쉴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정말 순식간에 실력이 늘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연락해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셔갖고 거의 정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 많이 용기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면접에서도 연습했던 것보다 더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많이 봐주셨는데, 수업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을 했었어요. 이제 자유 유형도 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유형들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어, 교수님이랑 자연 탐구에 관련된 수업 실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리 수업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에 그 안에 보니까 요리 재료들을 탐색하고 또 이거를 관찰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라서 결국엔 과학이랑 또 연결이 되게 되어서 마지막에 했던 또 그 수업 실현에서 썼었던 발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또 수업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안도 정말 꼼꼼히 많이 봐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과정안은 무조건 발문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제 발문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 정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과정안이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문을 정말 꼭 써야 되는 발문을 체크를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계속 알려주셔서 이제 네, 이런 좋은 발문에 대해서도 과정안 쓸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안에서도 한 0.1점 정도밖에 감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준비를 할 때 옷이나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제 머리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이제 옷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고 정말 앞에서 인사하는 거 들어가는 순간순간 하나하나 봐주셔서 그거 기억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2차 면접 수업 시간도 잘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지선 선생님께서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뒤집기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지선 선생님이 하는 말씀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해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본다면 분명히 이제 다음 연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